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집중력과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네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요즘 우리 애가 공부에 너무 집중을 못하고 맨날 딴짓만 해요. 또 수능 가까우니까 관심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우열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대요. 고민되시는 이야기, 도움 필요한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TB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집중력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집중력 하면은 네. 뭔가 마음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못하면 엄마들이 좀 이렇게 네가 좀 주위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좀 앉아 있어봐. 약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집중 좀 해 이런 얘기를 뭐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뭐 깨알 자랑하시는 거요? 모자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근데 이게 부모님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또 아이를 공부를 시킬 때도 있고 이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조금만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요. 집중하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면은 성적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집중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마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마음 괜찮음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집중력도 그 마음이 안 괜찮을 때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제일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집중력은 뇌가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근데 보통은 뇌의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가 되면 마음도 안 괜찮은 상태로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 우울증. 우울증이 그냥 감정 자체만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니라 네. 감정은 우울하고 이제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치우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울증도 그렇고 이제 불안이 너무 심한 범불안 장애도 그렇고 주요 증상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집중력 감소가 있어요. 우울증과 불안증이 좀 심해지면은 집중력이 저하될 수가 있는 거군요. 저는 그런 경우를 특히 진짜 많이 보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가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학습 문제나 뭐 집중력이 안 된다고 온 경우를 보면 정말 많은 경우가 우울증 아니면 불안장애 이런 게 많아요. 집중이 안 돼요. 특히나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불안감 스트레스와 또 별개로 그냥 너무 또 오랫동안 학업을 많이 하고 이제 몸이 지치다 보면 또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우울증처럼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의지 문제처럼 집중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에너지가 떨어져서 우울한 사람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뭐 행복해야지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의지랑 별개인 건데 그렇게 더 이중고를 겪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다그치기만 하면은 더 증상이 좀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정말 나태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너무 스스로를 많이 압박하고 채찍질을 하느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거를 저는 경험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오히려 나는 화가 날 때 공부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꼭 시험 한 5분 전에 이렇게 책 탁 펴놓고 하면은 집중이 쫙 되면서 벼락치기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불안이라는 게 사람한테 어느 정도 적절한 불안은 굉장히 좋거든요. 각성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서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잘 되는 이유는 그 각성이 된 것 때문, 그 불안 때문인데 이게 적절하면 집중이 잘 되는 거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바로 직전에 오히려 보긴 보는데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 불안이 큰 분들은 오히려 시험 직전에 되면 불안이 더 커져서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너무 커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되고 너무 적어도 잘 안 되고 적절한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적당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게 오히려 집중력에 도움이 된 됐던 거죠.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5533님이 저는 학생 때부터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하다가도 다른 생각으로 빠지고 하는데 좀 공부할 때 잡생각 안 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공부할 때 잡생각이 안 나는 방법이 이제 집중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은 잡생각이 나는 것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겪어요. 문제는 잡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안 나가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안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집중력 자체 뭐 의지도 아니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또 정말 많은 경우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강박 증상 때문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 강박 증상이라는 게 한 번 들어온 생각이 나가지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가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안 되고 이런 거를 단순하게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오히려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계속 악화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집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뭐 비단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어쨌든 집중을 해야지 일의 능률이 그럼요. 올라가는 똑같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 같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을 의지 문제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 역시도 뭐 내가 멘탈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서 집중을 하고 이런 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멘탈과 관련된 거는 좀 돌아서 피지컬적으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제일 좋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은 집중이 언제 안 되는지 잘 살펴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무리하고 막 지쳐있을 때 잠 많이 못 잤을 때. 그렇죠. 잠 많이 못 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멍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서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피지컬을 체크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 너무 중요하고 근데 또 현대인들한테 잠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쉬는 거. 그냥 멍하게 있는 것도 사실은 뇌가 쉬는 건데 네.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막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뭐 해서 막 쉬는 시간에도 그걸 활용하려고 막 노력하고 또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쵸.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뇌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할 때 제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머리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 그 꼭 손동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새길로. 비 오는 날은 안 오려고요.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그 감정도 그리고 중요한데 네. 피지컬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불안이 높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 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요즘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집중이 왜 안 될까 하자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미성님은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뭐 약간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있어요? 음식은 보통은 기억력, 집중력 다, 뭐, 보통 등푸른 생선 이런 것도 있고, 뭐, 호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생활 습관하고 연결지는 식사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잠이 중요한 것처럼 식사도 잠만큼 중요하거든요. 이 멘탈의 뇌의 에너지가 잘 유지되는데,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냐면은, 세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또 많이 보는 게 수험생이라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또는 업무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진짜 몰아서 드시는 거. 몰아서 네.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에 한 끼 몰아서 먹는 거 그거는 굉장히 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뭘 먹는지보다 더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러면은 노래 한 곡도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들으시고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파이파이 우리 정우열 선생님과 함께 마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억력 이 얘기도 오늘 같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집중력하고 기억력도 뭐 관계가 있어요? 예, 보통 같이 가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스트레스가 받을 때나 네. 집중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고 같이 가는 이유는 기억의 과정을 잘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 컴퓨터랑 비교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뭔가 하드에 저장을 할 때 우선은 저장 과정이 있어야 돼요. 등록, 입력 요 과정. 네. 그다음에 저장을 했으면은 그 하드 자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유지가 되는 상태.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니까 불러오기, 회상. 똑같아요. 이 세 단계. 그래서 기억도 등록 과정이 있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고 나중에 내가 그걸 끄집어낼 때 회상하는 게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집중은 특히 등록할 때 필요해요. 보통은 멍한 상태나 집중 제대로 안 할 때는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기억이 안 나죠. 네.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관련이 많고 지금 그 마음 괜찮음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역시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억력을. 아니 지금 9186님도 지금 듣고 있는데 우울증이 오고 나서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깜빡깜빡해서 남편이 걱정할 정도예요. 특히 이제 60세 이상인 분들은 치매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성치매라 그래요. 가성이에요.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어떤 그 뇌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나 감정 상태가 굉장히 힘든 거가 기억력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된다. 이거는 뭐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하면은 노화의 하나의 증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이제 문자로 주신 거에도 건망증하고 기억력 감퇴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뭐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나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제 그게 병적으로 어떤 치매나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보통은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 감퇴가 있었던 거면 그거는 우울증 회복되면 100% 돌아와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가역적이라고 하죠. 가역. 거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치매는 가역적이지가 않고 비가역적이에요. 뇌 자체가 점점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 되진 않아요. 그런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우울증이나 어떤 감정 상태로 인한 기억력 감퇴는 돌아온다. 이게 단순히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어떤 트라우마와도 관련이 많아요. 트라우마요? 네, 이거는 양면이 있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감정과 관련된 기억이 지나치게 기억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사랑과 어떤 데이트를 했을 때 그 장소, 그때 분위기, 냄새, 그때 나오는 음악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막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혼났던 기억이나 이런 거는 엄청 잘 기억에 남잖아요. 그것도 감정이 동반된 거. 그때 특히 어떤 감정이냐면은 뭔가 부끄럽고 수치심, 뭐 분노 이런 감정과 연관이 되는 기억되는 상태일 때는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돼서 트라우마가 그래서 힘들어요. 기억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막 계속 기억나는 꿈에서도 나오고 기억할 때도 그냥 단순히 기억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다시 경험되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이 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트라우마인 경우에는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트라우마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기억을 지우는 식으로 기억이 변형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뭐 성범죄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저런. 어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못 해요. 기억이 안 나서. 잊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내가 머리로 의식적으로 잊고 싶은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잊게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무의식이라는 건 항상 방어 기제랑 연관이 되는데 나를 우선 지키기 위해서 그 감정적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우선 지키려고 기억이 안 나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그러니까 진술 못하는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회복이 돼야지 또 기억도 나고 이런 식으로 기억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상태가. 근데 뭐 이게 또 수능쯤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는 해결 방법은 아닌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막 약을 어디서 막 얻어가지고 주의력 결핍 때 쓰는 약을 필요도 없는 분들이 이제 고3 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구해서. 왜냐하면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성은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성되면은 집중이 잘 되지만 이게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오히려 기억이 더 안 되고 각성도 너무 지나치면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나면서 공부가 더 안 되는 게
부작용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도 졸려서 많이 마시다 보면 하루에 막 3-4잔, 4잔 먹는 수험생분들 많은데 심장 떨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심장도 떨리고 예민해지고 제일 중요한 집중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뇌를 잘 돌아갈 수 있게 똑같아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잠 너무 중요하고요. 이건 네.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잠을 조금 잤을 때 기억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운동. 이거 역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역시 네.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기억력 차이가 꽤 있다. 그런 평상시에 운동 습관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바로 앞두고도 운동을 잠깐 해서 뭔가 혈액순환을 원활하는 게 집중력과 기억력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처방이지만 운동이 또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뻔한데 네. 사람들이 못해요. 저도 이제 수험생들 보면은 만약에 1년 동안 재수를 한다. 운동을 원래 했던 분들 다 빼요.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혈류가 안 돌아가고 뇌에도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뇌의 발달을 굉장히 영향을 잘 미치는 호르몬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이 기회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새겨 들으시고 오늘 또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들어갈 시간이에요. 벌써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 나누고 오늘 모자 감사했습니다. 얘기만 안 했어도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아쉽네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요. 빗길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